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들과 생활을 하시면서 중국어 강사로 활동 중이신 남수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아이 둘을 말레이시아에서 같이 이제 키우면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저 이제 맡고 있는 일은 한국어, 중국어 강사 일을 맡고 있고, 또 다른 이제 사이드 잡으로는 마케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 분들하고 조금 특이하죠.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 성격이 어떠냐면 약간 도전적이기도 하고 새로운 음. 걸 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제안을 받아도 재미있게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그런 도전 의식이 있으셔서 해외에서도 네네. 멈추지 않고 계속 새로운 이런 강사를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강의를 네네네. 하시면서 또 오프라인의 주변 지인 친구들을 알려주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맞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어의 수요는 어느 정도인가요? 음 보통 인제 쪼끔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여기는 영어권 나라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걸 알고 오시면 좋은 게 말레이시아는 첫 번째는 바하사라는 말레이시아 그 민족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어. 말레이시 차이니즈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세요. 그래서 중국어 만다린을 사용을 하시고 지역적으로는 만다린 아닌 이제 시안강어나 다른 지역 언어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어는 그냥 공통어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어를 쓰듯이 그렇게 쓰고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어가 사실은 시수 차로 보면 일 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되어 있고 하지만 인제 만약에 국제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라든지 아니면 사립학교를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중이 굉장히 커요, 거기 같은 경우. 거꾸로 영어를 교실 안에서 사용을 안 하고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 사립학교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말레이시아 공립학교에서도 중국어를 상당히 실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인데 문제는 다 그걸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오셨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은 쪼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음. 오히려 지금 중국어 강사로서 말레이시아의 네네네. 환경은 어떤가를 들어보다가 보니 네네. 말레이시아에 이제 이주나 혹은 유학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도 도움이 되는 한 번에 네네네네. 일석이조의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생각보다 정말 중국어를 많이 사용하는군요. 그 일반적으로 마트에 가시면 프로모터들이 다 중국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 프로모터분들이. 어. 붙잡고 "이거 사세요." 그리고 뭐 붙잡고 "아 이거는 할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부터 그냥 평소에도 대화들을 굉장히 중국어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기 분들이. 음.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뭐 마트에 들어가도 되고 뭐 주유소 들어가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중국어 하시는 분들 오셔도 생활하는 데 되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는 중국어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아요. 약간 중국어를 써 보기 위해서 중국을 가도 괜찮지만 말레이시아를 가도 회화의 이런 훈련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음. 다만 항상 그런 게 있듯이 우리가 표준어를 배웠을 때 표준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 단어들을 그대로 인제 지역적인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 사용하는 단어들이 쪼끔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고런 단어들을 쪼끔 알고 오시면 더 좋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헷갈려 하세요. 이게 목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목욕을 이해를 못할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목욕의 단어들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고 네. 뭐 아침밥이라는 얘기도 쪼끔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요런 식으로 고런 거는 단어적인 공부를 쪼끔 더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중국어를 많이 사용은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특히 네. 좀 특유의 쓰는 그런 용어들 몇 그쵸, 개가 그쵸. 헷갈릴 수 있다. 그치만 대체적으로 다 통하고 또 우리 중국어로 너무 좋아요. 풀어가기에 괜찮다. 네네네네. 그러면 그곳에서 지금 중국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네네네.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방법. 처음에는 이제 주변 지인 친구들로 시작을 하셨다고 네네네. 들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좀 들려주세요. 제가 처음에 사실은 말레이시아 이주했을 당시는 잘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중국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지도 잘 몰랐고, 여기에 오면서 이제 주변을 보니까 마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트도 그렇고 뭐 주유소도 그렇고 다양한 곳에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중요한 건, 하지만 내가 취업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말레이시아 차이니즈 분들이 굉장히 많고 원주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어민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제가 우연히 운이 좋게 주변에 학원에 처음에는 한국어 강사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거기 원장님께서 중국어도 한번 개설을 해봐라 해서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처음 개설을 하고 한국인이 하고 있고, 그 음. 한국인 강사 믿을 수가 없고,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원어민 강사들을 좋아하시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국어로는 강의를 못 해봤었어요. 한국어만 강의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코비드가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저는 전환을 했거든요. 온라인 네.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 그게 이제 우연히 그 길이 블로그에서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음. 블로그에서 이제 제가 성당에서 어 저희 지인분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글을 본 이제 저희 싱가포르에 계시는 이제 어느 회사원분이 네. 보시고 나도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네. 그게 시작이 됐던 거죠. 예,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코로나19 전에는 좀 힘들었다가 이 온라인 음. 수업도 하고 학원 경력도 조금 있게 되고, 네.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제 어머님 분들이 이제 학교 친구들이나 뭐 이런 어머님들이 한두 명씩 이제 아름아름. 한번, 예, 예, 한번 나 해주면 안 돼? 뭐 요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은 막 제가 막 화려하게 뭐 학원에 들어가거나 뭐 이러지는 못했고, 그냥 주변에서 아름아름 한두 명씩 하게 됐고,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우연히 블로그 글이 올라간 게 이제 보시고, 그렇게 음. 해서 또 다른 회사원분을 또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이어졌어요. 저는 조금 너무 조금씩.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제 저희 강사 양성에 네네네. 온라인으로 자리를 잡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이제 네네네네. 블로그나 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꾸려 음. 나가는 과정에서 뭘 네네네. 채워야 하고 나를 어떻게 알려야 음. 하는지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정말 시작이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그냥 내가 오늘 어떤 네네네. 일을 했는데 그 안에 중국어에 관련된 정보나 맞아요, 맞아요. 중국어를 전공했다는 사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맞아요.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넣어도 그게 음. 강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쵸.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스토리 써 주신 거 보고 아 정말, 정말 온라인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중국어 강사로 이거 갖고 있어요."를 내보이는 것 이전에 내가 음. 중국어를 전공했다는 사실을 녹이고 네네네네네. 그걸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를 글에 녹여서 지금 선생님을 네네네. 기록해 나가면서 이렇게 강의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 네네네. 강사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일상에 내가 네네네. 중국어를 관련한 무언가를 쓰면서 이렇게 강의 연계가 가능하다를 어 보여주신 케이스가 아닌가. 정말 그게 저도 놀란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게 단순히 중국어도 그렇지만 제가 한국어 수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를 하면서 생각이 든 게, 그 연계가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카페 활동이나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활발하게 하시면 음. 생각외로 거기 안에서도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음. 네. 네, 전혀 이제 저랑 접점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거보다 그냥 거기서 내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작은 모임들이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취미도 네. 있으시고.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지만 아이 낳고 나서 처음에 카페 활동, 네이버 카페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역 그 카페에서 제가 우연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제 블로그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네. 네. 중국어 전공을 했고 중국어 그 과외 같은 걸 하고 있다. 그 당시에 이런 글을 올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또 연계가 돼서 그 아파트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이가 있으니까 사실은 멀리 못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도 또 연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개라도 정말 한 개 그리고 그걸 올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맞아요. 일상을 기록하는 내에 담아만 둬도 충분하니 맞아요. 다들 겁내지 정말. 말고 시작을 하시고 기록을 하시라. 맞아요. 이거는 정말 선생님이랑 처음 이렇게 이런 네네네. 격한 공감이라고 할까요? 하는 부분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저는 이슬쌤 선생님 그 블로그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강의 내용도 그렇고 아이 키우는 내용도 그렇고 근데 그 안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국어 관련 내용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음. 정보를 타고 들어오면서 '아 저분도 나랑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구나.'라는 게 포인트가 되게 공감이 되고 그걸 계속 읽게 되고 그럼으로써 강의가 계속 연계가 되는 게 아닐까 좀 힘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나의 속 너무 깊은 뭐 치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내가 네네네.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지는 녹여서 주는 게 맞아요. 훨씬 더 저도 일기 쓰듯이 정리가 되고 참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은 그림책으로 배우는 패턴 중국어 네네네. 수업을 진행을 하셨고 이제 또 2 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휴식 네. 가지는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림책으로 배우는 패턴 중국어 회화를 하게 된 계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강사님들 너무 많고 티칭을 잘하시는 맞아요. 강사님들 많은데 나만의 이런 콘텐츠 특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그림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네. 저는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책을. 아 그림책 읽고 네네네. 하는. 저도 사실은 그런 막 복잡한 막 그 심오한 그런 소설책 막 이런 거보다 그림책이 어렸을 때부터 제 자신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음. 저희 아이들도 그림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막 웃기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우스꽝스러운 그런 코믹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더 재밌게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체가 많은 그림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책은 대화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러다 음.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실생활로 보여지는 실생활 회화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음. 이게 두 번째 고민을 했던 거였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기 전에 그냥 읽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제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우선. 재밌어하고 돼지가 무슨 말을 했고 뭐 호랑이가 무슨 말을 했고 이걸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중국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저런 캐릭터 애들이 말하는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계기가 돼서 이웃집에서 이제 그걸 보고 우리 아이도 그냥 친구 엄마가 이제 "같이 읽어 주면 좋겠다." 어. 네. 그렇게 시작한 케이스도 있고 다른 팀은 이제 온라인으로 했던 팀은 어 거기 그 그림책 전체 내용보다는 거기 중에 한 문장 그러니까 그 음. 엄마는 인제 "다 너무 어렵다. 그거보다 한 문장만 외웠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 중에 포인트 한 문장을 외우게 하는 거에 이제 집중을 했던 그런 팀들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계기는 저희 아이들이 좋아해서 '내 아이를 읽어 주고 싶어서.'라는 계기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음. 참 그거 아이들이 참 힘이 대단한 게 저도 제가 어릴 때 네네네. 중국어를 하게 된 계기나 콘텐츠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다 저희 아이의 그런 취향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특색 있는 무언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림책 그래서 되게 그림책으로 수업하시는 영어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중국어 쪽에서 그림책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음. 그것이 굉장히 신선했고 선생님이 이 그림책을 가지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림책이라 쉬운 거나 아니면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문제는 이 네. 그림책을 제가 이제 저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 아이가 그림책을 봤을 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도 쉬울 거라고 딱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권하는 책보다는 어머님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그러다 보면 문장이 어려움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를 음. 가늠을 못 하시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림은 네. 되게 이쁜데 어. 그러면 실패가 되는 거죠. 이제 그쵸. 그럴 때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그림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핑잉이 없는 발음이 없는 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받아들일 때 이게 짧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렵다. 한자만 있어. 그래서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 음. 이 책 재미없을 것 같아. 한자만 가득이야. 아. 이렇게 얘기하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를 교재를 그대로 책을 그대로 이제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교재를 자신만의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에 음. 이제 좀 단점이 있어서 다들 기피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저도 그림책이라고 했을 때 가능성은 엄청 무궁무진하잖아요. 이 그쵸.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너무 많은 방법이 맞아요.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이런 풍부한 가능성 음, 뒷면에 이런 맞아요. 그림책에 대한 학습자의 각도가 참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맞아요. 맞아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이 좀 더 경험이 되면 이 연령별로 뭔가 이런 책에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갖추시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저에게도 꼭 공유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열심히 감사하겠 연구해서 네. 지금 연구 기간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었으니 네 이렇게 해서 그림 선생님만의 내가 봤었던 뭐 초급에 적합한 그림책 이런 거 네네네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해외에서 중국어 강사로 자리를 네네네네. 잡으시는 과정 중에 그쪽에서의 페이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네네네. 좀 이야기를 살짝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네네네. 해외에서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강사를 하려면 네네네.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레이시아 차이니즈 분들의 이제 그분들이 가장 강력하죠. 아무래도 네. 원어민 분들이. 이제 그분들의 그 페이가 사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페이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좀 낮게 책정된 부분들도 있고 경쟁을 계속 그런 분들이 계속 원래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랑 우선은 경쟁을 첫 번째는 해야 되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수험 중국어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HSK가 아무래도 대학 입시라든지 좀 다른 이제 상급 학교 갈 때 좀 유리한 그런 음. 수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회화만 강의를 해서는 또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회화는 어차피 원어민 분들이 너무 많이 잡고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좀 저렴한 친구들도 되게 음.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인 강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과맘리, 과밤리. 어. 과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실력자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통역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고 음. 강의를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주한 분들도 계시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력 있는 분들하고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게 가장 강점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새로운 곳에 와서 내가 이주를 했을 때는 이미 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어디든 네.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했던 게 저는 페이는 그렇게 낮게는 못 받으니까 페이는 높게 받되 상세한 그런 좀 후처리를 저는 항상 해요. 그러니까 아. 발음 부분, 녹음 과정 뭐 요런 식으로 약간 애프터 서비스처럼
그런 거를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점을 쪼끔 똑같이 과제를 내거나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이런 텍스트를 사용을 하시거나 이런 거보다는 네. 뭔가 포인트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보니까 생각지 못한 경쟁자가 너무 강력한 너무 많아요. 경쟁자가 많네요. 그러니까 네. 해외에서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강사가 되려고 한다면 네. 거기 와 계신 중국 분들과 또 거기 그쵸. 와 계신 쟁쟁한 한국 분들과 음. 사이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렇다면 네 거기에서 내가 애프터 서비스를 조금 더 잘 세심하게 음. 해 주거나 아니면 정말 통통 튀는 뭔가 나만의 그런 그쵸. 특색 있는 뭔가가 있어야 강의를 돼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적어 주신 그 내용 중에 네네네. 강사가 갖춰야 하는 이랄까요? 요즘 강사가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네네네네네. 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좀 강사가 되려면 이것만은 준비하자라는 부분들 선생님이 생각 드시는 음.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간 이런 얘기 오늘 쪼끔 늦어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민망하지만 저는 항상 인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시간 약속. 첫 음. 번째가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예전에 마케터로 일을 했을 때부터 이거는 회의 시간은 칼같이 지키려고 어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뢰예요, 그 사람의. 왜냐면 강의는 아시겠지만 이 선생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밑바닥에 깔리고 그다음에 신뢰인데 이거를 두 가지를 지키는 거는 다름 아닌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어떠한 뭐 시간이든 뭐든 자기가 내뱉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는 강의가 정말 진정한 신뢰 있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 약속을 꼭 지켜 주셨으면 무슨 일을 해도.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거는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음. 귀. 왜 유재석 씨가 굉장히 그 친막 만든 MC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랑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에 가장 큰 거는 그 사람의 고충, 내가 왜 중국어를 못하고 내가 어느 지점에서 힘들어하는 게 각각 있잖아요, 네. 사람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듣고 그거를 잘 고쳐주는 게 음. 강사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딱 뚝딱 해서 고쳐주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 강사의 오만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혹 네. 선생님들을 보면 "나는 이런 강사야."라는 걸 딱 정해 네네네네. 놓고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그쵸. 강의법이 있는데 "이거 너네가 따라와야 해."라고 하시는 네네네네. 선생님이 계세요. 맞아요, 근데 이 맞아요. 선생님의 생각은 그래도 그런 것도 장점이 있지만 스파르타의 그쵸. 장점이 있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그 부분이 어려워한다면 거기에 더 시간을 할애하고 그 그쵸. 입장을 맞춰서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많이 들어주고 네네네. 그런 부분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그리고 궁금했던 게 이 네네. 네네네. 나만의 티칭 노트 제가 비법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어떤 걸까요, 이 내용은? 저는 사실은 이게 되게 정작 보시면 되게 허접해요. 그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만의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그걸 왜 쓰게 되냐면 이렇게 티칭을 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면에서 모르고 이런 거를 계속 까먹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강의를 너무 이렇게 뭐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한두 사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쓴 거는 그런 거였어요. 학생들의 특징. 음.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뭐 소심하고 뭐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끌어내야 될지 이런 거를 처음에는 그런 걸 썼었고 두 번째 강의를 받을 때는 어떤 걸 썼냐면 이 사람이 어떤 거에서 어려워하는지 문법을 어려워하는지 발음은 음. 건설음을 어려워하는지 치읓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모음에서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중국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분들의 특징을 쓰기 시작했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그러면 그 쉬운 부분을 쉽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쉽게 어떻게 정리를 해줄 건지, 이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 나중에는 이제 이게 모여서 제가 교재를 만들 때 계속 그걸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같이 이제 만들어 가죠. 이 교재를 음. 만들고 그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제 뭐 발음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어떤 발음이 안 좋은지 이렇게 찝어 드리고, 아니면은 문장에서 왜 이런 거를 암기가 안 되는지 이런 음. 거라든지, 그리고 녹음하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녹음이 더 잘 되는지, 뭐 요런 거를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몰라서. 음. 사실은 저는 뭐 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다른 정말 뭐 학원을 막 몇십 년씩 다니시면서 강의하시는 명강의 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처럼 학원 강의를 해서 제가 강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음. 모자르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신 게 아닌데 지금 하고 네네. 계신 그런 루틴들이 정말 네네네. 강사분들이 꼭 해야 하는 것들을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이 강의 티칭 노트를 딱 글을 봤을 때 네네네. 약간 저도 이걸 쓰지 않은 지가 오래돼서 '아 음. 나도 이걸 썼었지.' 하면서 떠올랐어요. 네네네네. 근데 아 학원에 간다고 한들 누가 알려준 네네네. 사람이 없고 그 강의를 내가 음. 끌어나야 가야 하는 거니까 정말 약간 추억처럼 제가 썼던 것들이 뭐가 있었나 봐 봤을 땐 네네네네. 제가 모자랐던 시간에 어떻게 메웠는지 뭐 음. 임기응변부터 뭐 돌발 상황에 질문을 뭘 받았는지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안 쓰게 되게 된 것도 그 써서 네네네. 데이터가 쌓이고 좀 그걸 아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된 거라 선생님이 지금 계속 좀 몸을 낮추고 계신데 너무 딱 정석대로 꼭 아니에요. 해야 하는 걸 잘하고 계셔서 곧 이 감사합니다. 티칭 노트가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그럼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인제 대략 '아 50분?' 하면 이런 뭐 감이 좀 음. 나오시고 '아 이런 학습자.' 하면 이런 게 나오실 거라서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티칭 노트 졸업하는 시즌에 한 번 더 글을 올려주시면 네. 이것도 가서 열심히 알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을 하는 눈 저 이거 너무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학생을 분석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아까 좀 어려움을 겪는 걸 들어줘야 한다의 맞아요. 연장선이긴 한데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선생님은 학습자를?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시강을 항상 첫 시간 이제 시강을 하잖아요. 이거를 시강을 하면서 문제점을 처음에 못 찾았어요. 그러다 어. 보니까 어 그다음 두 번째 시간을 됐을 때 어머님들이 "얘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못 보셨어요?" 아. 이렇게 되려 부모님들께서. 처음에 초반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한 게 그럼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발음이고, 또 학습자들의 성격. 성격이면 그거에 대해서 인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도 언어 배움이 되게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고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장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요런 음. 걸 저는 세 가지 보고, 네 번째는 한국어 실력도 봐요. 아. 간단하게 한국어로 자기소개라든지. 왜냐면 아시겠지만 외국어는 모국어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는 분들이 외국어를 할 때 확실히 빨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본인의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국어 자기소개를 해 보라고도 하고, 그냥 중국어로도 자기소개를 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시강을 할 때. 음. 그러면 대충 이게 이제 다른 부분도 해결이 되고, 이분들이 자기소개를 하면 부끄러워하는지 안 하는지 요런 것도 체크를 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런 걸로 인제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막 뭐 이렇게 유명한 분들 막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은 못하지만, 요게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강할 때.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계속 노트로 적거든요. 옆에다가 음. 메모를 적어서 이분들의 특징이라든지 요런 걸 좀 잡고, 시강하면서 내가 자기소개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맞아요. 분석하는 눈을 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분석하는 눈도 너무 중요한 게 제가 많이 공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게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이 많이 정착되면서 어머님들이나 학습자분들이 내가 한번 체험 수업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네네네네네. 그게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도 지금 풍토가 그쵸.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나를 잘 보여줘야 되는 면이 있지만 내가 음. 학생을 첫날 잘 파악해서 그 학습자에게 당신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라고 맞아요. 알려주는 게 제일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발음, 뭐 유창성 혹은 뭐 이런 모국어 등을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이고 거기에서 제가 좀 살을 붙인다면 이제 선생님 말씀에 네네네네. 이제 체험 수업을 혹은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예비 강사님들에게 네네네네네. 선생님 말씀에 살을 붙인다면 이제 가끔은 연기초가 아니라 어느 정도 중국어를 했던 학습자분들이 다시 네네네. 시작하거나 그런 분들의 요청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선생님이 그쵸. 하신 것처럼 분석이나 이런 것, 발음이나 이런 거 영역을 일단 나눠주시고 그다음 네네네. 거기에 그 학습자분이 했던 기간에 알아야 하는 것들의 문장을 좀 준비해 주시면 어. 네, 그곳에 그러면 발음에서는 내가 이 문장으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네네네. 문장에서는 이 정도의 어휘 그리고 제가 말하는 테스트의 속도도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한 그쵸, 뭐 1년 그쵸. 반 정도 하셨다고 하면 이 속도로 말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조금 더 천천히 얘기하는 그런 네. 것이 살이 되면 이제 혹시 체험 수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말을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맞아. 거기에 이 말을 제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아닙니다. 너무 제가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선생님이 생각보다 계속 저는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내실이 너무 좀 단단하게 딱 정석대로 가고 계셔서 지금 강사해 보려고 이제 시작했는데 약간 네네네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수학의 정석처럼 내가 뭘 해야 아 되는지 그 매뉴얼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나슨 강의 네네네네. 듣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강사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네네. 해주셨는데요. 뒷부분에 제가 네. 중요하게 생각했던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내가 한번 뛰어 들어봤는데 하면서 내가 이건 좀 안 맞고 해보니 네네네. 강의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러니 내 재정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현재 네네네. 이렇게 수업을 좀 줄여나가시기도 하고 또 아이가 우선으로 나는 철칙을 세웠다라는 이런 부분이 네네네. 참 멋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작정 뛰어들면서 아이가 뒷전이 돼보고 나서야 음. 아이를 위해 다시 수정을 해보고 또 이렇게 재정비 시간 없이 막 일을 네네네네. 벌여놨다가 힘들어서 네네네. 막 그만두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선생님이 아이들과 병행을 이제 육아와 병행을 네네네. 하면서 좀 조언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와 그런 재정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기르면서 하는 강사의 삶에 필요한 거, 아까처럼 뭔가 철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시간 배분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음. 계실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여기 이주를 한 것부터가 사실은 음, 아이들한테 좀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마케터는 밤을 새우는 일도 되게 많고, 음,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남편이랑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지방에 많이 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음, 네, 출장을 많이 가는 또 직업이었어서, 네, 이거를 조금 줄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아이가 생기면 좀 아이를 위한 시간과 배분을 할 수 있는 게 직업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강의로 좀 이어진 저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학교를 가고 아니면 자는 시간 이때를 저는 저의 일의 시간으로 저는 가요. 음, 그래서 제 워크 타임은 항상 뭐 새벽 아니면 이렇게 낮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녁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 시간 안에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내 모든 시간을 이렇게 따로 나누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저는
그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내가 이런 뭔가를 트렌드를 알고 막 이러는데 좀 뒤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 있어요. 이 어. 강의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은 그러면은 아이도 안 보고 막 이렇게 공부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육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틈새 독서를 좀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과의 차이를 좀 보자면 저는 제 일을 아이가 없는 시간에 시작을 해도 하다 네네네. 보면 이게 욕심 쪼끔만 더 하다가 맞아요, 아이 맞아요. 얘기 그게 드리러 있어요. 가거나 좀 이러면서 '아 오늘 또 에이 미안한 마음이 드네.'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많았는데 선생님이 앞전 경험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정확한 딱 그런 절제 네네네. 그리고 기준 이거를 잡아 두신 게 보여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란 걸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예전에는 되게 워커홀릭이었어요. 되게 심한. 그래서 무조건 일이 시작되면 밤을 새도 모르고 무조건 그 일은 무조건 끝내야 되고 사실은 기간이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네. 마케터들은 항상. 그래서 그런 일들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내 아이한테 가장 큰 적은 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음. 아이들한테 시간도 못 내고 결국은 여기에 온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무조건 시간 어. 조정이 부모님들하고 시간 조정 그리고 만약에 그 학생이 아닌 분들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 요런 음. 식으로 제 사정을 먼저 무조건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오케이 하시는 분들만 사실은 하는 걸로. 하고 네네네. 그리고 욕심을 내면 제 생각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예. 더 서툴러지고 시작할 때 앞으로도 조바심 때문에 그 욕심이 네네네.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내가 강사로 가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네네네.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선생님만의 기준이나 그리고 내가 욕심을 내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대비를 네네네. 다 그게 하시는 안 돼서 이거를 못 보고 '아이 낳으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음. 뛰어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말씀처럼 이게 육아와 병행이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시간 배분 그리고 기준을 맞아요. 명확히 세우고 그 흔들리는 걸 몇 번 겪어 보셔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게 있어서 고 예비 맞아요. 강사님들이 이 부분을 육아와 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막 엄청 두 개가 그렇지 완벽히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걸 뭐 네 한 번 더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의 밸런스가 사실은 일하고 휴식하고 밸런스가 되게 맞물려야 되는데 대부분 강사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왜냐면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과제를 계속 꾸준히 줘야 되고 체크해 줘야 되고 내가 그 한 약속을 또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 음 시간 배분을 하는 게. 그래서 맞아요.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육아에 좋은 직업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배분을 할 수 있는 직업이되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 어. 네 욕심만 가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막 유명 1타 강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생각에는 내 아이를 만약에 1 번으로 잡았으면 그거에 맞는 시간을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 되게 좋습니다. 후회가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미 그냥 앞전에 한번 워커홀릭 하셔 가지고 지금도 네네네네. 뭐든지 가능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육아와 병행을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욕심이 없는 전제하에 쪼금 맞아요. 네 균형이 갖춰지는 거고 그리고 육아와 병행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내 시간이 조율이 가능한 직업이다.'라고 그쵸.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어 맞아. 저렇게 표현하니까 명확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딱이에요. 그쵸.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온라인에서 네네. 학습자들에게 이렇게 재미있게 선생님만의 노하우로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다고 네네네. 알려주셔서 맞아요.
그림책 외에도 궁금한 점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빙고 게임과 미션식 과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네네네네. 거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뭐 유명 강사님들 많이 하시니까 단어를 처음에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한 게 "10개씩 외워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애들한테. 저는 충분히 이제 저희는 전공을 했으니까 중국어 전공을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뭐 무조건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막 10개씩 20개씩 막 이렇게 "그다음 주에 음. 외워와."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돌아온 이 피드백은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 단어 시험을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밖에 안 오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거 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저랑 아이랑 빙고를 해요. 음. 이거는 성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분들은 더더욱 외우기 싫어하시잖아요. 네. '이제 와서 내가 이걸 왜 외워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빙고 게임. 그래서 이기는 사람한테 포인트를 줘요.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가 쌓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선물을 이렇게 드린다든지 요런 식으로 저는 예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션은 다른 거 없어요. 말을 할 수 있게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입을 딱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한 게 인사 수업 같은 경우는 엄마들한테 하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굿모닝 하는 것처럼 "니하오, 니자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해." 엄마한테 10 번을 하든 뭐 요런 식으로 미션을 주고 엄마한테 사인 해서 사인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요런 식으로 저 폰에 이렇게 오라고 그런 식으로 했던 적도 있고. 네, 뭐 다른 거는 이제 학교 친구들한테 가서 설날 인사, 설날 같은 거 있으면 설날 새해 끝나고 가면은 아이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설날 가서 설날 인사해 봐." 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 이거 창피한데 왜 해야 돼요?" 막 이랬는데 친구들이 또 되게 재밌게 반응을 해 줬대요. "너 음. 중국어도 할 줄 알아? 너 되게 좋겠다. 멋있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하니까 친구가 "저 다른 거 또 내주시면 안 되냐." 근데 그게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왜냐면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이 나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아이들은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런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 친구들도 많고 한데 중국어를 해서 좀 친구들이랑 가까워지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런 경우에 좀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요런 것도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은 노하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제가 제 강의 스타일과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제 일상에서 아이에게 한번 네네네. 예 적용해 맞아요, 맞아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마무리 몇 마디로 선생님 네네네. 강의를 홍보하는 홍보라기보다는 그 강의 장점을 적어 주셨는데요. 그거 네네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인제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신 중국 네네네네.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 국제초나 뭐 이런 음. 사립초 이런 현지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중국어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녹여 놓아 주고 계시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 하고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특별한 게 없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시강을 한 다음에 그분들의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어 어떻게 보면 1대1 저는 강의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의 그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분들에 맞게 교재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나는 발음이 약한데 문법만 가리키는 거는 안 맞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발음은 너무 잘하고 문장도 잘 알고 있는데 문법을 잘 몰라요. 그런 식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순서대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포인트를 약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맞게 발음을 더 많이 체크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문법을 약한 부분을 더 많이 설명을 해 준다든가 요런 식으로 교재를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과제를 항상 내요. 어. 과제를 내는데 그 과제에는 이렇게 재밌는 과제도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쓰는 라이팅 과제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저는 과하게 내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람의 역량이 다 달라요. 쓰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외우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포인트에 맞게 좀 고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반드시 녹음 과제를 해요. 이거는 녹음이 주는 효과를 이미 전공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는 전공을 했을 때부터 이 중국어 과제 무조건 녹음이었거든요. 그 이유 첫 번째는 녹음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좋아지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효과를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발음. 첫 번째는 음. 자기 발음을 듣는 거는 무조건 발음이 좋아져요. 두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녹음기를 대고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엄청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외워져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외워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꼭 이렇게 믹스를 해서 과제에다가 놓거든요. 그러다 음. 보면 문장도 외우고 단어도 알게 되고 내 발음도 좋아지고 이렇게 음. 돼서 녹음 과제를 꼭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징이 이런 특징으로 가요. 사실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가장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아까 듣는 게 네. 얘기 드렸던 것처럼 1대1 과외를 하다 보면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 중에 대부분의 90%는 내, 내 발음이 왜 이렇게 구릴까요? 이렇게 그냥 막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한테. 내 발음은 왜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막 독특하지도 않고 중국어 발음 되게 안 좋고 저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암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자만 보아도 울렁거려요.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소소한 자기 고민을 되게 나누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강사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음. 사람 마음을 건드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단을 하지 않게 하는 건 강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긁어주고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네, 저는 그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안나 선생님의 강의를 정리해 보면 일단은 정형화된 이런 교재가 아닌 그 학습자의 상황이나 네, 학습 그런 학습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접목된 맞아요. 맞춤형 강의 교재를 직접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 고충도 들어 주시면서 꾸준히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 맞아요. 그 안에서 선생님이 재미있는 과제 또 필요할 때는 조금 양이 있는 과제들을 적절히 그쵸. 섞어 가면서 꼭 애프터 서비스까지 끌어주시는 강의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네네. 장소가 전혀 중요하지 맞아요, 않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강사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선생님 블로그랑 이런 SNS는 제가 밑에 달아두니까요. 선생님께 소통을 해주시고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선생님께 이렇게 똑똑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선생님이 타지에서 네네네. 정말 전공자였지만 직업으로 강사가 아니었던 분이 이렇게 맞아요. 강사가 되는 과정을 가장 예비 강사님들이 뭐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담긴 것 같고 선생님 충분히 딱 정석대로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자신감 너무 감사합니다. 가지시고 네, 선생님의 그 그림책으로 쭉 강의하는 그런 커리큘럼 네네네. 제정의 시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